조선 중기 한양성 어느 번화한 곳에 윤대감의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 집이란 것이 대문부터가 어찌나 웅장하던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들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윤대감은 나이가 이미 50을 넘긴 양반이었는데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하다가 지금은 한직에 물러나 있었지요. 그래도 집안 살림은 넉넉했고 하인들도 여럿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머슴 동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나이는 20살을 조금 넘긴 정도로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일솜씨가 뛰어났지요. 무엇보다 얼굴이 준수하여 마님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화제거리가 되곤 했답니다. 윤대감의 부인은 남편보다 10살가량 어린 40살 정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도 미인으로 소문났던 분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태가 곱기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세월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정한 법입니다. 윤대감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특히 밤이 되면 그 기운이 더욱 쇠하여 부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지요. 부인은 겉으로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열이 아직 식지 않았건만 남편은 날이 갈수록 더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지요. 서방님, 오늘은 일찍 주무시지 않으시나요?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어도 윤대감은 이미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는 날이 더 많았답니다. 그런 밤이면 부인은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마당에서 일하는 동진의 우람한 모습이 눈에 들어와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윤대감도 자신의 무능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차가운 시선과 한숨소리가 밤마다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술로 마음을 달랠 뿐이었답니다. 내가 이런 꼴이 되다니. 윤대감은 혼자 중얼거리며 또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윤대감 부부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고민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고요한 호수 밑에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윤대감이 급한 일로 관청에 나가게 되었지요. 아침 일찍 나선 그는 저녁이나 되어야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주무시오. 윤대감의 말을 듣고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이 일고 있었지요. 대문이 닫히고 윤대감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부인은 문득 마음이 들뜨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부인은 동진을 불러들였습니다. 동진아, 잠깐 이리 와보거라. 네, 마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동진이 마당에서 일하던 손을 털고 들어서자 부인은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깨끗한 이목구비와 단단한 어깨가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기, 안채 문짝이 좀 삐걱거리는데 한번 봐주겠니?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진이 안채로 들어서자 부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 어색한 기운이 흘렀지요. 어디가 삐걱거린다고 하셨습니까? 동진이 문짝을 살피는 동안 부인은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기, 동진아. 부인이 부르자 동진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 부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뭔가 간절하면서도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니라.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동진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마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었지요. 그때 갑자기 부인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동진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에 동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저는 그저 이 집 머슴일 뿐입니다. 머슴이라 그래. 너는 머슴이고 나는 마님이지. 부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지요. 하지만 동진아, 나도 여자야. 한 명의 여자라고. 이 말과 함께 부인이 다시 한 걸음 다가서자 동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감님이 알시면. 대감이 뭐? 그 양반이 나를 진정 여자로 봐주기나 한다고? 부인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대감이 급히 돌아온 것이었지요. 벌써 돌아오시네.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동진과 거리를 벌렸습니다. 동진도 재빨리 문짝을 만지작거리며 일하는 척했지요. 윤대감이 안채에 들어서자 두 사람의 어색한 기운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인의 상기된 얼굴과 동진의 당황한 모습이 수상해 보였지요. 무슨 일이오? 아, 서방님. 문짝이 삐걱거려서 동진이가 고쳐주고 있었어요. 부인이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윤대감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고생했다, 동진아. 아닙니다, 대감님. 별것 아닙니다. 동진이 황급히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인의 눈빛에서 윤대감은 자신이 느꼈던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날 밤 윤대감은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상기된 얼굴과 동진의 당황한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윤대감은 중얼거리며 뒤척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후 윤대감은 결국 견딜 수 없어 친구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윤대감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로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였지요. 진사야, 나 좀 보자. 윤대감이 김진사의 집을 찾았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진 시각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윤대감. 그런데 얼굴이 영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야? 김진사가 술상을 차려놓고 묻자 윤대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야, 나 정말 곤란한 처지에 있다. 무슨 일인데 그러나? 돈 문제야? 관직 문제야?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일이야. 윤대감은 술잔을 비우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지요. 내 집 부인 말이다. 요즘 영 이상해. 부인이 어떻게 이상한데? 글쎄,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집 머슴 동진이를 보는 눈이. 윤대감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 그런 일이구나. 사실 그런 일이야 양반집에서는 흔한 일 아니겠나? 흔한 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화내지 말고 들어봐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으니 부인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김진사의 말에 윤대감은 더욱 절망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야? 이대로 눈 감고 살란 말이야? 윤대감아,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다. 자, 이런 건 어떤가? 김진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기생집에 가보는 게 어떨까? 기생집이라니. 내가 왜 그런 데를? 아니야, 들어봐라. 내가 다시 남자의 자신감을 되찾으면 부인도 달라질 거야. 그리고 김진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했지요. 사실 내가 아는 기생이 하나 있어. 월양이라고 하는데 참 괜찮은 여인이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월양이라. 윤대감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에게 느꼈던 소외감과 상처가 그를 다른 선택으로 이끌고 있었지요. 진사야, 그 월양이란 기생이 정말 괜찮은가? 물론이지.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하고 남자를 잘 이해해주는 여인이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바로 그런 따뜻함 아니겠나? 그날 밤 윤대감은 김진사와 함께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등불과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곳은 윤대감에게는 낯선 세상이었지요. 월양아, 내 친구 윤대감이다. 김진사의 소개로 월양을 만나게 된 윤대감은 그녀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나이는 30 정도로 보이는데 기생치고는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단정한 모습이었거든요. 대감님, 처음 뵙겠습니다. 월양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윤대감은 어쩐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사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편히 쉬시다가 가세요. 월양의 다정한 목소리와 배려가 윤대감의 마음을 녹였지요. 오랫동안 부인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월양아, 고맙다. 모려 대감님,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밤 윤대감은 월양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월양은 윤대감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지요. 대감님도 참 힘드셨겠어요. 무엇이 힘들다는 말인가? 집에서 혼자 끙끙 앓으셨을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마음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월양의 이해심 깊은 말에 윤대감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은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윤대감은 가끔씩 월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다시 남자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었지요. 월양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윤대감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인과의 관계도 회복해 보려고 마음먹었지요. 부인, 오늘 밤은 우리가 오랜만에. 윤대감이 부인에게 다가가자 부인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서방님, 갑자기 이게 뭐예요? 하지만 부인의 반응은 생각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해하며 몸을 사리는 것 같았지요. 부인, 내가 그동안 소홀했소. 이제는 달라질 테니. 윤대감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부인은 마지못해 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윤대감은 더 큰 절망을 느꼈지요. 아야, 서방님. 오늘따라 참 어색하네요. 부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윤대감은 부인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이후 윤대감은 더 이상 부인에게 기대를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월양에게서 진정한 위안을 찾으려 했지요. 월양아, 너는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는 것 같구나. 대감님, 저야말로 대감님 같은 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월양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도 윤대감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월양아,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특히 내 부인과 그 머슴 동진에 대해서. 월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보겠어요. 사실 월양은 이미 윤대감 집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상 그런 정보는 금세 들어오거든요. 며칠 후 월양이 윤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랬구나. 윤대감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대감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좋은 생각이라니? 그 두 사람을 혼내줄 방법 말이에요. 월양의 눈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한편 부인과 동진 사이에는 점점 더 위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자주 나가게 되자 두 사람은 더욱 대담해졌지요. 동진아, 이리 와보거라. 어느 날 오후 윤대감이 나간 사이에 부인이 동진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는 터라 굳이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되었지요. 마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동진이 망설이자 부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다는 거야? 우리가 서로를 원하는데. 하지만 대감님이 알시면. 대감은 이미 나한테 관심이 없어. 요즘 자주 나가는 것도 다른 여자 때문 아니겠어? 부인의 말에는 질투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님, 동진아, 나도 여자야. 아직 젊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이런 나를 외면하는 남편보다는. 부인이 동진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동진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낮에는 남남처럼 지내지만 윤대감이 없는 틈을 타서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났지요. 마님,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요? 왜? 후회되니? 그런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동진의 말에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제 와서 포기하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깊이 빠져든 두 사람에게 조심성이란 사치였습니다. 욕망은 점점 더 그들을 대담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던 중 부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서방님이 기생집에 다닌다고? 이 소식을 들은 부인의 질투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럴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다고 생각했지요. 동진아,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도 다른 여자가 있는데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해? 부인의 말에 동진은 조금 불안했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월양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부인과 동진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대감님,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됐다니? 그 두 사람을 혼내줄 시간 말이에요. 월양은 윤대감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부인한테 편지를 하나 보낼게요. 마치 점쟁이가 보낸 것처럼 해서요. 점쟁이라니? 네, 부인한테 구슬해야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터를 제가 정해주는 거죠. 월양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부인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부인에게 편지 한 통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를 열어본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월 보름달이 뜨는 밤에 북촌 뒷산 작은 굿당에서 혼자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면 모든 위험이 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혼자 오셔야 하며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인은 반신반의했지만 요즘 불안한 마음에 굿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북촌 뒷산 굿당이라 거기가 어딘가? 부인이 동진에게 물어보자 동진이 아는 척했습니다. 거기요? 오래된 굿당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은 아무도 안 쓰는 곳이에요. 그럼 너가 길을 알겠니? 네, 알죠. 그럼 혹시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니? 혼자서는 무서워서. 동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정월 보름날 밤 두 사람은 몰래 북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이었지요. 여기가 그 굿당이야? 네, 맞습니다. 굿당이라고 하기엔 너무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벽도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이런 데서 굿을 하라는 건가? 부인이 의아해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그냥 들어가서 간단히 기도나 드리시죠. 그래, 그럼 빨리 끝내자. 두 사람이 굿당 안으로 들어가자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먼지투성이에 거미줄까지 쳐져 있어서 사람이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라는 건지. 부인이 중얼거리는 사이 동진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님, 여기 방석 같은 게 있네요. 정말? 그럼 거기 앉아서 기도나 드리자. 하지만 굿당에서 기도를 드리려던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달빛만이 비치는 상황이 두 사람을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동진아. 네, 마님. 이렇게 둘만 있으니까 뭔가 다른 기분이 드네. 부인의 목소리에는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님,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동진이 만류했지만 부인은 이미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왜 안 돼?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달빛도 이렇게 좋은데. 부인이 동진에게 다가서자 동진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 동진아, 오늘은 특별한 밤이야. 우리만의 특별한 밤. 두 사람은 결국 욕망에 휩싸여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굿당 안에는 둘만의 세계가 펼쳐졌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굿당 밖에서 여러 사람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월양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윤대감과 마을의 몇몇 사람들을 굿당 근처에 숨겨놓았거든요. 대감님, 조용히 하세요. 이제 곧 저 두 사람의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굿당 밖에 숨어있던 윤대감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보게 될 생각을 하니 복잡했지요. 굿당 안에서는 부인과 동진이 서로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아야, 마님, 정말 이래도 될까요? 괜찮아, 동진아. 오늘만은 아무 걱정하지 말자. 두 사람의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게 정말 내 부인의 목소리란 말인가. 윤대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휘젓고 있었지요. 월양이 윤대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대감님,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마을 사람들도 다 준비되었고요. 그래, 이제 끝장을 내자. 윤대감이 일어서자 함께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진사를 비롯하여 이웃집 주민들까지
모두 5명이나 되었지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월양의 신호와 함께 일행은 굿당으로 향했습니다. 굿당 안에서는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마님, 당신은 정말. 동진아, 나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굿당 문이 벌컥 열리며 환한 빛이 들어왔지요. 뭐야? 깜짝 놀란 부인이 비명을 질렀고 동진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찌 이런 일을. 윤대감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건 오해입니다. 동진이 황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뒤였지요. 오해라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본 게 오해란 말인가? 뒤따라 들어온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몰상식한 일이 다 있나? 부인이 머슴과 참 세상에 이럴 수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부인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말씀드릴 기회를. 말할 기회라니. 지금까지 본 게 충분하지 않소? 윤대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도 느끼고 있었지요. 월양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제 관가에 신고하셔야 해요. 간통죄는 엄연한 죄목이니까요. 관가에 신고라. 윤대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인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진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대감,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체면도 체면이지만 법도를 지켜야지. 그렇긴 하지만. 대감님, 망설이지 마세요. 이미 많은 사람이 본 일인걸요. 월양의 말에 윤대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다. 관가에 신고하겠소. 부인과 동지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관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부인이 울며 애원했지만 윤대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진도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렇게 조용했던 굿당의 밤은 큰 소동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관가에서의 심리는 간단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두 사람도 죄를 인정했거든요. 간통죄의 형량은 곤장 100대와 유배 3년이요. 관리의 판결에 부인과 동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곤장을 맞은 후 유배길에 오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윤대감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대감님, 후회하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월양이 위로했지만 윤대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윤대감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양과의 만남은 점점 진지해졌고 결국 그녀를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이기로 했지요. 월양아,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나? 대감님, 저야 물론 좋죠. 월양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녀도 윤대감에게 진정한 애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혼인 준비를 하면서 윤대감은 월양에게 물어봤습니다. 월양아, 그때 내가 부인과 동진을 꿰어낸 일 혹시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나? 월양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감님. 사실 저도 그 두 사람이 너무 뻔뻔해서 꼭 혼내주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너는 나를 진심으로. 대감님, 처음엔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마음이에요. 월양의 솔직한 고백에 윤대감은 오히려 더 신뢰가 갔습니다. 고맙다, 월양아. 너 같은 여인을 만날 수 있어서.
두 사람의 혼인식은 조촐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김진사를 비롯한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좋게 봐주었지요. 윤대감이 복이 있네. 저런 현숙한 부인을 다시 만나다니. 그러게 말이야. 전 부인은 너무 철없었지. 한편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전 부인과 동지는 서로를 원망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유혹하지 않았다면 저만 탓하시면 됩니까? 마님께서 먼저 접근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미워하며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되었지요. 몇 해 후 윤대감과 월양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윤대감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무척 사랑했지요. 월양아,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 저야말로 감사하죠, 대감님.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윤대감이 아들을 안고 마당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결국은 새로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어느 날 월양이 윤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전 부인과 동진 말이에요. 유배지에서 소식이 왔어요. 어떤 소식인가? 둘 다 병들어 죽었다고 해요. 서로를 원망하며 지내다가 이 소식을 들은 윤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이미 사라졌고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요. 그렇구나.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대감님, 슬프시나요? 슬프다기보다는 허무하다. 욕심 때문에 결국 파멸한 것이니. 윤대감은 아들을 더욱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바른 길로 키우겠어. 이렇게 해서 윤대감 집안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파멸의 길을 걸은 사람들과 새로운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였지요.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과유불급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삼키는 법이지요. 부인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젊은 머슴에게 눈을 돌렸고 동지는 신분의 차이를 잊고 주인마님과 금지된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순간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지요. 반면 윤대감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진실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행복을 얻었습니다. 월양 역시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고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복잡한 것이옵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면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법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욕심보다는 만족을, 자극보다는 진실을 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이란 것도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변화하려 애쓴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월양이 윤대감에게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욕망은 잠시의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파멸을 부르고 진실한 사랑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실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판단하시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윤대감과 월양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